조였습니다. 오늘은 요즘 저의 핫한 영상들 중에서 10개 중에 한 개 터질까 말까 하는 그런 내 채널에서 30개 중에 하나 터진 바로 그 영상. 바로 그 현관문 방음. 저도 알아요. 지난 영상에서 이제 그 방음문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을 때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었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. 원래는 방음문 자체를 한 영상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? 그게 전부이기 때문이에요. 그게 진짜 전부예요. 그게 정말 끝이고 아무 고무 패킹을 사서 아무 문풍지로 붙여도 방음이 어느 정도는 돼요.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댓글 보니까 현관문 방음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려달라, 좀 자세하게 영상 좀 만들어달라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솔직히 이게 전부인데 여기서 더 어떻게 자세하게 영상을 만들까 하다가 제가 이런 방음하는 그런 것들을 어디서 좀 소스를 얻었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컨텐츠로 풀면은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하시는데 오히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왜 제가 이렇게 했어야 했는지 이거를 설명드리면은 그래도 이 뒤에 작업하는 부분이 조금은 쉬워질 것 같고 이 메커니즘을 안고 가신다면은 충분히 어떤 걸 사야 되는지도 그냥 아무거나 사도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되게 뭐 요청도 많고 그래서 조금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요청에 맞춰서 풀어보려고 해보겠습니다. 이쁘죠?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출발하시죠. 첫 번째는 왜 이런 방음 방법을 택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.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는 이제 여기 이전에 스튜디오라는 그런 음악 할 수 있는 그런 작업 공간에서 살았어요. 뭔가 그런 거 있죠. 막 스튜디오 딱 들어가면은 뭔가 이렇게 나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막 문 두께 이만한 것들 막 이중문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뭐 이렇게 촉촉 하면은 갑자기 이렇게 방음 딱 되고 그래서 거의 진짜 방음이 안 새어나갈 정도로 그런 스튜디오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 문을 보고 좀 많은 좀 소스들을 얻었던 것 같아요. 이제 보면은 문과 문 기둥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이제 그 부분에 고무가 하나씩 있어가지고 문을 닫아요. 닫은 다음에 문고리를 위로 올려주게 되면은 문이 이 닫힌 상태에서 한 번 더 밀착을 하게 돼요. 그러면서 그 사이에 소리가 못 들어가게끔 완전 이제 딱 압착을 해주는 거죠.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소리가 이제 공기를 타고 흘러가기 때문에 이제 더 단단하게 이제 문을 막아줌으로써 소리가 더 안 새어나가게끔 그렇게 이제 스튜디오 방음문이 되어 있는데 방음문을 그래서 왜 이런 방식을 택했냐면은 고무랑 맞닿아서 위로 올렸을 때 최대한 이제 최상의 그런 방음을 시켜주는 것처럼 저희 집도 고무 패킹을 대고 그 두께가 두꺼운 문풍지를 하나 문 쪽에다가 붙여가지고 소리가 공기를 타고 새어나가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좀 택한 거예요.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한 거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무가 맞닿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접근을 한 거예요. 제가 처음 집에 왔을 때 이 고무 패킹 부분이 있어요. 지금 저희 집에 설치되어 있는 고무 패킹은 굉장히 쫀쫀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앞에가 굉장히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거든요. 근데 그 전 거는 무슨 이렇게 날개형처럼 돼 있었는데 거의 고무 느낌이 아니라 스펀지 느낌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 흐물흐물거리는 애였어요. 이게 좀 이렇게 눌렀을 때 쭉쭉 펴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거의 무슨 메모리폼 같은 느낌? 라텍스 같은 느낌처럼 애가 매가리가 너무 없더라고요. 탄성이 아예 없어가지고 일단 처음으로는 얘를 바꿔봐야겠다 하고 얘를 바꾸게 된 거예요. 저희 집이 문을 닫아도 이렇게 딱 닫잖아요. 그럼 문이 다시 떠요. 뭐 어두울 때 이제 복도불 같은 거 보이는 거는 너무 기분이고요. 너무 환하게 보일 정도로. 그리고 이제 막 옆집에서 문 열고 문 닫는 거는 기본이고 비닐봉지 그냥 살짝 바스락바스락 하는 것도 다 들려요. 자다가 진짜 제가 비닐봉지 때문에 깨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. 그 정도로 엄청 이 사이가 벌어져 있다 보니까 일단 처음으로 한 게 고무 패킹을 바꾸는 거였어요.
고무 패킹 바꾸는 거 너무 쉬워요. 그냥 빼면 빠지고 고무 패킹 그 홈이 있거든요. 그냥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쭉 빠져요.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댓글에 그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. 종합나라에서 너무 많다, 뭘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, 나라종합에서 그냥 이 중에서 아무거나 다 사셔도 되고요. 저 같은 경우는 난연 O형을 샀어요. 그냥 뭔가 동그라미가 더 압축이 잘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거 산 거고요. 뭐 이 중에서 뭘 사셔도 상관없고, 일단 집에 있는 그 고무 패킹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내 것 좀 너무 말랑말랑거리고 너무 좀 싸구려 같다 생각하시면은 그때 바꾸세요. 근데 바꾸고 문을 닫았는데 그래도 떠 있는 거예요. 전보다 조금 나아졌고, 뭔가 여기다가 좀 내가 하나 더 덧대게 되면은 이 소리가 적어도 빈틈을 타고 들어가진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.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현관문 그 테두리에다가 문풍지를 더 갖다 댄 거예요. 그러면은 현관문보다 문풍지가 더 튀어나오겠죠. 그러면은 프레임에 있는 고무 패킹과 현관문에 있는 문풍지 붙인 거를 갖다 대면은 더 압착이 많이 될 거잖아요. 그러면은 아무래도 전에 있던 소리보다는 조금 덜 새어 나가고 덜 새어 들어오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에다가 문풍지를 붙여서 현관문이 최대한 압착이 돼서 소리가 더 빠져나가지 않게끔 작업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 새어나가는 길만 잘 막으면은 이제 전보다 조금 더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효과는 어떻게 됐냐? 저는 효과가 너무너무 좋았어요. 진짜 한 200% 만족할 정도? 왜냐면은 저희 집 현관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막 외부 밖에서 나는 그 복도에서 나는 소리에 너무 자주 깼어요. 그 정도로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집에서만큼은 이 효과가 너무너무 좋았어요. 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문이 안 닫힐 수가 있어요. 그게 왜 그러냐면은, 자,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과 문을 압착시켜가지고 최대한 소리가 안 나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잖아요.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닫으려고 해도 오히려 이렇게 닫혔다가 그 문 프레임에 있는 고무 패킹도 튀어나와 있지, 문풍지도 튀어나와 있지, 아예 그냥 닫히지도 않아요. 그래서 제가 초반에 같은 경우는 문을 완전 이렇게 세게 밀고, 제가 자동문이니까 띠디딕 하는 소리 있잖아요. 그 소리가 날 때까지 계속 누르고 있었어야 됐어요. 소리가 안 나가고 공기가 안 들어오려면은 그만큼 세게 이렇게 압착이 돼야 되는데, 그러려면은 이제 계속 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방음문 같은 경우야 이걸 올리면은 이제 뭐 어떤 구조로 인해서 압착이 되는 시스템이지만 우리 현관문은 그렇진 않잖아요. 그래서 세게 밀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두려워서 현관문에 붙이는 문풍지 같은 경우는 위쪽, 아래쪽, 그리고 문 걸쇠 부분, 그러니까 우리가 손잡이를 여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이제 그 문 안쪽 부분 있잖아요. 그쪽은 문풍지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. 거기까지 하게 되면은 좀 문이 너무 안 닫힐 것 같아가지고 딱 3면만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도 닫을 때 좀 힘주고 잠기는 띠리릭 소리가 나기 전까지는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. 그러지 않으면은 띠리리리리리리리리 이 소리가 나요.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방음이 되어 있는 집이 있어요. 집에서 비닐봉지 소리는 안 나야 되는데 나는 집 같은 경우는, 그리고 문을 닫았는데도 문이 막 이렇게 덜컹덜컹 거리고 집에서 어두운 곳에서 막 이제 복도 불 비치면은 그 불이 보이고 할 정도면은 이게 방음이 체감이 될 수도 있겠지만, 어느 정도 압착이 되어 있는 상태는 이미 그거를 하면은 문이 안 닫힐 뿐더러 좀 어쩌면은 효과를 못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아니면은 그 문 자체의 소재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우리가 통 유리로 되어 있을 때랑 그리고 통 시멘트로 이제 주변이 발라져 있을 때랑 이게 외부에서 들리는 소음 자체가 다르잖아요. 두께나 이런 것들이. 저는 이제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였고, 어느 정도 보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더 이 이상의 방음을 차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뭐 문의 재질일 수도 있고, 그리고 이제 문풍지나 그런 고무 패킹이 이제 닿는 게 이제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점들은 좀 염두를 해두셔서 저희 영상 같은 경우는 조금 여러분 수 중에서 진짜 저희 집처럼 비리온 소리가 난다, 이 정도로 문에 대한 그런 소음이 엄청나다 라면은 제가 한
그런 작업들이 효과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뭐 비닐 소리도 안 나고 그래도 뭔가 옆집에서 너무 시끄럽게 하는 거는 옆집이 시끄럽거나 아니면은 그냥 방음 그 문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어느 정도는 좀 감안하고 가셔야 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그래도 제가 초반에는 이게 문이 너무 문풍지도 새 거고 얘도 새 거니까 엄청 이렇게 힘줘서 닫아야 됐어요. 근데 지금은 조금 그냥 이렇게 한 손으로 이제 누르고 있어도 닫히기는 해요. 그렇다라는 거는 그래도 조금은 이제 이것들이 헐거워졌다. 하지만 그래도 뭐 비닐 소리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들리고 뭐 가끔씩 뭐 문을 세게 닫거나 소리를 세게 내거나 하는 경우는 이제 좀 들리긴 하더라고요. 아, 오늘이었나? 어제였는데 이제 띠띠띠띠띠띠띠띠 이 소리까지 들렸어요. 원래 들린 거였나? 옆집이랑 문이 되게 가깝거든요. 저는 그래도 일단 집에서 외부에서 막 비닐 소리 같은 거 안 나서 너무 행복해요. 왜냐면은 그것 때문에 잠을 깬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얼탱이가 없고 진짜 말도 안 됐기 때문에 이미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만족하면서 지금 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최대한 좀 여러분들께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. 그래서 물론 이제 진짜 이 원룸에서 사는 게 정말 쉽지가 않죠. 쉽지도 않고 아무리 좀 비싼 집을 들어갔다고 해도 치명적인 단점은 어느 곳에나 있으니까 그 중에 이제 저희 집은 이제 현관문이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사시는데 원룸에 그런 단점들이 하나씩은 있을 텐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그런 작업들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적어도 이제 막 집에서 막 비닐 소리에 잠을 깨시는 분들은 저의 영상을 토대로 조금 해보시고 주무시는데 그런 마음의 위안과 평안과 그리고 꿀잠 자시는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. 이래도 잘 모르겠다. 난 진짜 네가 하는 말 하나도 모르겠어. 너 말주변이 너무 없어. 하시는 분들은 이메일이나 아니면 DM을 주세요. 그러면 제가 직접 가서 한번 해드릴게요. 같이 한번 구독자시겠죠? 구독자실 거니까 구독자와 같이 방음에 대해서 더 나은 단계를 밟기 위해서 같이 머리 싸매고 싸워서 정말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있게끔 함께 노력할 테니까 오늘은 원래는 여행 영상을 좀 만들고 싶었는데 좀 이런 요청들이 좀 많아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더 디테일하게 알려달라고 요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저도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으니 이제 보시는데 도움이 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 부족하고 말도 안 되게 난 맨날 부족하고 말도 안 돼. 아무튼 그렇게 이제 영상을 만들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더 좋은 여행기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!